아이패드로 하다가 좀 조그마한 걸 갖고 왔어요. 집에 핸드폰이 하나 굴러다녀가지고. 자, 오늘은 수학적 귀납법 마지막 단원입니다. 내용은 아주 간결해요. 이제 요런 말이 나오거든. 수열을 정의한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어떤 AN이라는 이런 수열이 있어. 근데 이 수열이 뭐냐? 초항이 2고 공차가 등차 수열이래. 그럼 이 조건 가지고 우리는 모든 항을 다 찾을 수 있죠. 그렇죠? 이게 AN이라는 수열을 정의를 한 겁니다. 뭐 우리가 여태까지 그냥 P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PN이 일반항이 이렇게 생겼대. 이거 가지고도 모든 항을 다 찾을 수 있죠. 그렇죠? 이것조차도 이렇게 일반항을 써놓은 것도 어떤 수열을 정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뭐 수열의 일반항을 찾는 것 정도로, 수열의 모든 항을 다 찾을 수 있는 뭔가 방법을 마련해 놓는 것 정도로 익혀 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봐봐. 어떤 CN이라는 수열이 또 있어서, C1 첫 번째 항은 3 정도 되고요. CN 플러스 1은 CN에다가 2를 빼면 된대요. 자,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N은 자연수래요. 그럼 요 식에다가 이제 N에다 1 집어넣어 보면, C2는 C1-2니까 얘가 뭐 1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C1이 3이라고 줬으니까. N에다 2 집어넣으면 C3는 C2 빼기 2니까 뭐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찾다 보면 모든 항을 다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슨 식이냐면, 이렇게 이웃한 n번째 항이고 그 단어 있잖아요. 그렇지?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것을 수학적 귀납법의 제목이 이거부터 쓰면 안 되는데,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란, 다시 정리를 하시면,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한 것. 혹시 귀납적이라는 단어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귀납적이다, 연역적이다, 귀납적이다, 이런 거 혹시 들어는 봤지? 그치?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 완전히 반대되는 거야. 귀납적은 이건 완전 사전적 의미야. 수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떤 현상들을 관찰을 해. 아, 이런 규칙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추론을 해서 어떤 현상을 관찰을 먼저 해서 그 관찰을 토대로 일반화를 시키는 과정을 귀납적이라고 해. 귀납적 말고 연역적이라는 게 있잖아, 그치? 연역법은 뭐냐면 반대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먼저 세워놓고 그 가설을 토대로 관찰을 하는 거지. 이걸 연역적이라고 하는데, 이제 귀납적 정의.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무엇이냐? 어떤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연속된 몇 개 항들을 관찰하는 거지, 말 그대로. 이렇게 몇 개 항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몇 개 항을 관찰하다 보니까 얘는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고, 그럼 일반항은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고, 이런 일반항 같은 걸 이제 찾는 과정.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 있지? 이웃하는 항 사이의 이 관계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부르고, 박스 하단에 써져 있습니다. 거기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 이렇게 써져 있긴 하는데,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꼭 이웃하는 두 항일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정의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수열의 첫 번째 항은 뭐 1이고 두 번째 항은 뭐 3이어서 이렇게 연속하는 3개 항이 나올 수도 있어요.
n 플러스 1 빼기 an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또 역시 n에다가 1 집어넣어 보면 a3는 2a2 빼기 a1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a1, a2 문제에 주어져 있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찾을 수 있잖아, 그치? n에다 2 집어넣어 보면 a4는 2a3 빼기 a2니까 a3가 5니까 10에서 3 빼니까 7 뭐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역시나 이런 이웃하는 세 항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하고, 점화식을 이용하여 수열을 정의한 것을 수학적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단원에 이제 크게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크게 우리의 목표는 이 단원에서 주로 이제 해야 할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점화식을 세우는 것. 점화식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 걸 이렇게 농담이고요. 자, 문장으로 돼 있는 이 문장제 이제 어떤 문장이나 아니면 어떤 도형에서의 성질을 관찰을 하는 거지. 말 그대로 귀납적으로 정의하려면 처음 몇 개의 규칙을 관찰하다 보니까 이러한 규칙이 있고, 그럼 이번 회차와 다음 회차가 서로 이런 관계가 있겠구나라는 이 점화식을 만드는, 이걸 여기서 우리는 주된 첫 번째로 할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대입하여 어떤 점화식이 있어요. 어떤 점화식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점화식을 가지고 그냥 대입해서 항의 규칙을 찾는 것이죠. 이제 요게 이제 처음 우리가 오늘 할 우리 두 가지 목표인데, 사실은 하나가 더 있어요. 요 녀석의 목표는 이 점화식이 이제 최대 단점이 뭐냐면, 이 점화식이 10번째 항이 몇이 될지 바로 혹시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그쵸? 하나씩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항이 써져 있으면 그냥 100 집어넣으면 100번째 항 나오고 10 집어넣으면 10번째 항 나오는 건데, 점화식은 이제 이게 좀 문제죠. 모든 항을 순차적으로 다 찾을 수 있긴 하나 내가 원하는 위치의 항들을 바로바로 찾는데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점화식을 보고 일반 항을 찾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얘가 정말 난이도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그냥 기본적인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관련된 얘기들만 할 겁니다. 요 주제는.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상 여기가 이제 오늘이 이제 진도가 끝인데, 다음 시간에 그래서 내가 뭐 숙제로 내주진 않을 건데, 다음 시간에 점화식을 가지고 일반항 찾는 연습들을 좀 내가 유형별로 나눠놓은 프린트를 좀 그거 풀어볼 겁니다. 왜냐면 내가 말했지만 얘는 교육과정에는 참고로 없어요. 수능을 보는 학생들은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다만 내신 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아직도 학교 시험에 많이 등장하는 주제예요. 얼마나 많이 등장하냐면 교육과정에 분명 없어졌지만 정석센, 뭐 일품, 블랙라벨 다 있습니다. 모든 책에 다 있어요, 이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것까지는 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점화식 얘기를 좀 해볼게요. 기본적인 점화식. 아이고. 점화식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관련된 점화식입니다. 자, 1번은 봐봐.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어떤 상수. 이런 식으로 어떤 점화식이 생겨 있답니다. 그럼 이 말은, 그러니까 이전 항에다가 어떤 상수를 더하면 다음 항이 되는 수열입니다. 이런 해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떤 수열이어야 돼? 이전 항에다가 어떤 상수를 더한 게 다음 항입니다. 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어떤 수열이어야 돼? 등차 수열이어야 돼. 이때 공차는 얼마인? 공차가 알파인 등차 수열이어야 돼.
우리는 그럼 이런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점화식을 만나게 되면 1, 2, 3, 4 이렇게 대입을 해볼 필요가 굳이 없어. 왜? 우리는 등차 수열을 일반한 공식을 이미 알고 있잖아. 그치? 등차 수열 일반한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등차 수열 점화식을 만나게 되면 바로 일반항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역시 이제 등차 수열 점화식인데 이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an 플러스 2 더하기 an은 2배 an 플러스 1. 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봐봐, 이게 연속한 3개의 항이 나온 건데, 이게 딱 가운데 항의 2배가 앞뒤 2개 합과 똑같다니까, 다시 얘기하면 앞뒤 2개 평균이 가운데 녀석이랑 똑같습니다. 지금 이 얘기죠, 그치? 그러니까 얘가 지금 등차 중항입니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이런 수열도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임을 알 수 있어요. 다만 공차는 여기서 알 수가 없어요. 이 시만 보고 공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을 만났으면 문제에 어딘가 또 다른 그 공차나 초항 같은 걸 알 수 있는 힌트들이 주어져 있을 겁니다. 알았죠? 자, 대신에 이제 이 모양은 이렇게 써져 있기도 합니다. 얘가 이제 an 더하기 2 빼기 an 더하기 1 an 더하기 1 빼기 an 똑같은 식인데 이런 꼴로 써져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 이항하고 얘만 이항하면 여기랑 똑같은 식이 만들어져 있죠. 그쵸? 이 말은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연속한 두 항인데 이게 연속한 두 항인데 즉 n번째와 n 플러스 1 그 다음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2 즉 연속한 두 항의 차이가 똑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차와 두 번째, 세 번째 차이가 똑같아요. 또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차와 세 번째, 네 번째 차이가 똑같습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공차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나열되어 있는 수열이겠구나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역시나 만나게 되면 문제에 따른 힌트에서 공차 같은 걸 찾아서 일반항 공식을 쓰는 그딴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제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베타. 여기 베타 상수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 봐봐. n번째 항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했더니 다음 항이 됩니다 라고 써져 있어요. 무슨 수열이어야 돼? 등비 수열이겠죠. 공비는 얼마여야 돼? 베타인 등비 수열이겠죠. 그쵸? 이 녀석은 공비가 베타인 등비 수열이에요. 그럼 역시나 이제 이걸 파악하고 나면 얘 가지고 일반항 공식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일반항 공식 써서 일반항 찾으면 우리가 원하는 항들을 바로바로 얻어낼 수 있고요. 4번 자리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자,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더하기 2. 자, 이렇게 써져 있는 것도 있는데요. 이 녀석 역시나 연속한 세 항이 나와 있고 가운데 제곱이 앞뒤 두 개의 곱과 똑같다니까 얘가 등비 중항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역시나 이제 이 식에선 공비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얘는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도를 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 식은 역시나 이렇게 써져 있을 수도 있어요. an 플러스 2 나누기 an 플러스 1은 분자가 an 플러스 1 나누기 an 이렇게 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둘이 곱하면 얘 되고요. 이쪽끼리 곱하면 얘 되니까요. 그렇죠? 똑같은 식이고 공비를 알 수 없지만 여전히 등비 수열이 된다는 거죠. 즉 다음 이런 식들을 만나게 되면 이 식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무슨 여기다 일식 대입해서 관찰하자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항을 찾을 수 있는 수열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공식을 써서 일반항을 찾아서 특정한 위치의 항을 바로바로 찾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이렇게 꼬이지?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세요인데 그 밑에 1, 2, 3, 4번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보시면 이제 이 기본적인 점화식들을 말고 다음 문제들은 점화식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순차적으로 대입하기. 그래서 문제에서 100번째 항 물어보지 않아. 100개 대입하기를 원하지 않거든. 많이 물어봐야 한 8번째, 7번째, 8번째 정도 물어볼 거야. 즉, 뭐 하라는 거냐면 하나씩 대입해서 다 찾으세요. 이런 얘기야. 물론 규칙이 보이는 건 규칙을 바로 찾을 수 있겠으나 1번 같은 문제들 그냥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근데 일단 점화식은 우리는 항상 차근차근
대입합시다. 이렇게만 좀 기억을 해두자고. 알았지? 뭐 어렵지 않은 얘기들입니다. 1번 A1은 1번에 1번 되게 쉬워요. A1은 2고요.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3N이랍니다. 자, 보시면 그럼 봐봐. 내가 N에다가 1 집어넣어 보면 A2는 A1 플러스, 이거는 상수가 아니니까 등차수열이 아니에요. 지금 5 나오죠. 이렇게. 그치? A3는 얼마? A2에다가 6 이렇게 되죠. 그쵸? 얼마예요? 11이죠. 그쵸? A4는 3 대입한 거니까 A3에다가 얼마? 9 이렇게 되죠. 그쵸? 얼마예요? 20 이렇게 되죠. 그쵸? 이 규칙을 관찰하여 10번째 항을 찾아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규칙이 있냐 봤더니 몇 차이예요? 몇 차이예요? 6. 몇 차이예요? 9. 사실 요 녀석은 개차수열이죠. 그러니까. 그치? 아, 그럼 10번째 항은 이렇게 생겼겠네. A1 2에다가 3 6 9 띠디디디딩 개수를 9개를 더하는 거겠지. 그치? 그 개차수열 일반항이 초항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BK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 거니까 일반항은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겁니다. 10번째 항은. 자, 두 번째 문제도 볼까요? 두 번째 문제 A1 역시 A1은 2고요. 이게 되게 재밌는 녀석입니다. AN 플러스 1은 2분의 1 AN 플러스 1인데요. 역시나 10번째 항 찾으랍니다. 자, 볼게요. A1부터 쓸게요. 여기다 이렇게. A2는 여기다 1 집어넣어야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A1 플러스 1이죠. 그쵸? 얼마예요 이거? 계산하면? 2죠. A3는 저기다 2 집어넣은 거네요. 2분의 1 A1 플러스 1이네요. 얼마예요? 얘는 계속 2네요. 그쵸? 아닌가요? 2 맞죠? 그쵸? 즉, 그러니까 이 녀석은 10번째 항도 얼마입니다? 2입니다. 이런 규칙을 찾아서 관찰을 하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를 숫자를 내가 좀 바꿔볼까요? 이게 초항이 좀 바뀌면 문제가 좀 달라지거든요. 봐봐. 이 점화식에서 내가 A1만 4 정도로 바꿔볼게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완전 바뀝니다. 봐봐. A2는 2분의 1 A1 플러스 1이니까 여기 3이 나오고요. A3는 2분의 1 A2 플러스 1이니까요. 얼마 나와요? 2분의 5 나와요. A4는 2분의 1 A3 플러스 1이니까 이거 얼마야? 4분의 5에서 4분의 9가 나오나요 혹시? 그럼 이렇게 해서 이 규칙이 눈에 좀 잘 안 보일 거야. 알았지? 내가 규칙이 눈에 안 보일 때는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뭐 하자 그랬어 혹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 차이를 관찰을 하자 그랬어요. 그쵸? 이 녀석의 차이를 관찰해 보면 차이 얼마 차이예요? 마이너스 1 얼마 차이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얼마 차이예요? 마이너스 규칙이 혹시 보이시나요? 그쵸? 그럼 10번째 항은 첫 번째 항 4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해가지고 역시 9개 이렇게 더하면 찾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원칙적으로 내가 말했지만 지난 시간에 배운 개차수열 역시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이니까 원칙적으로 이 파트는 대입해서 찾으라는 겁니다. 알았죠? 이거 그냥 진짜 10번째 물어보면 진짜 대입해요. 다 그렇습니다. 센은 조금 센이 좀 나쁜 아저씨인 게 걔네는 16번째 막 이런 거 물어봐요. 답지에 열심히 대입했어요. 진짜 이와 같은 규칙으로 대입을 하다 보면 해설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일반항을 찾을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내일 내가 이런 애들 일반항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빠짐없이, 내일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전부 다 빠짐없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 녀석은 참고로 이런 형태는 되게 신기한 규칙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냐면 2 빼봐 2 빼면 얼마야? 이게 2 빼봐 2 빼봐 2 빼봐
특정한 숫자를 빼면 등비수열이 되어 있습니다. 하잖아. 그럼 10번째 항 찾고 싶으면 요 수열 10번째 항 찾아서 그 특정한 숫자 2 다시 더하면 답이 나와요. 왜 그렇게 되는지, 뭐 그런 걸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려드리려면 사실 고등학교를 좀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일반항을 찾는 방법 정도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짠짠짠짠짠. 모든 수열을 일반항은 다 찾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일반항을 못 찾는 수열이 훨씬 더 많아요. 점화식 중에서도 일반항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2번. 자, 보시면 A1은 2분의 1이고요. A1 곱하기 A2 곱하기 A3 곱하기 AN이 N 플러스 1분의 1이랍니다. 그때 A6을 구하랍니다. 역시나 봐봐.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게. 첫 번째 솔루션. 첫 번째 솔루션은 이제 여기다가 N에다가 1은 대입할 필요 없고 1을 여기 있으니까 N에다 2를 대입하면 2 대입한 게 참고로 A1, A2, A3, 점점점 A2 이게 아니고 2를 대입하면 A1 곱하기 A2 두 개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2를 대입하면 A1 곱하기 A2는 3분의 1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식에서 A2가 3분의 2 N에다가 3 대입하면 A1, A2, A3가 4분의 1인데요. 그럼 A2는 계산 바로 되니?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3분의 2니까 둘이 곱하면 3분의 1이어서 3분의 1 나눗셈 하면 4분의 3 되죠. 어디? A2가 응? 여기 A3 A3 그쵸.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규칙을 찾다 보면 사실 여기까지만 찾아도 어느 정도 보이죠. 아, 지금 분자랑 분모가 딱 1차이고 분모는 항번호보다 1 크고 분자는 항번호랑 똑같네? 이렇게 몇 개의 규칙을 찾다 보니까 몇 차지래? A6 차지래? 그럼 얼마? 7분의 6입니다. 이제 이런 규칙을 찾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n개의 항이 곱해져 있는 것들은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는 n에다가 6을 집어넣으면 A1 곱하기 A2, A3, 점점점 A6까지 곱이 이제 7분의 1이고요. 두 번째는 n에다가 5를 바로 직전 걸 대입합니다. A1, A2, 이제 A5까지만 곱해져 있고 그냥 6분의 1이겠지, 그치? 그래서 얘를 1번, 얘를 2번. 이걸 하는 거지, 이걸 하면 이제 좌변에서 A1부터 A5까지 다 약분이 될 거예요, 그쵸? 다 약분이 되고 좌변은 A6만 남고 그럼 우변도 6분의 1을 7분의 1로 나누는 꼴이니까 답은 7분의 6이네. 이런 식으로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규칙을 그냥 관찰을 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공식을 요구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대입해서 사실 규칙을 얼마나 빨리 파악하느냐, 그 규칙을 얼마나 빠르게 일반화시킬 수 있느냐가 그거를 결정할 거예요. 문제 이제 이 단원의 성취도를 결정을 할 겁니다. 자, 짠짠짠짠. 되게 쉬운 단원 같지만 좀 이따 조금씩 어려워질 거예요. 3번. 자, A1은 1이고요. A2는 5랍니다. 그때 AN 더하기 2는 AN 플러스 1 빼기 AN 이라고 한대요. 그때 670번째 항 찾으래. 이런 거 일반항 찾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일반항 찾는 거 어디서 배우냐면 고등 KMO 경시대에 나가면 배웁니다. 고등 KMO 가면 이제 이런 거 배울 거예요. 아니면 뭐 대학 가서 수학 전공하면 뭐 이런 거 배울 수도 있고. 자, 수학 교육과 이런 데 가서 다 배웁니다. 자, 이제 이런 애들도 보시면 아무런 규칙이 이제 뭔가 등차도 등비도 아닐 땐 하나씩 대입하는 거야. 이거 속으로라도 안 따라하면 졸려요. 알았죠? 자, 얘네다 1부터 대입해 볼게. 불러볼까? 원진아 불러볼까? A3는 A2 빼기 A1 얼마야 이거 계산하면? 4죠, 그쵸? 4. 얘네다 2 대입하면 A4는 A3 빼기 A2니까 얼마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고요. 자, 그 다음 A5는 A4에서 A3를 빼야 되네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얘에서 얘 빼는 거죠, 그쵸? 마이너스 5죠, 그쵸?
자, 그 다음 A6는 이 규칙이 좀 보이지? 이전 거에서 전전 거 빼면 되는 거야, 그치? 얘에서 F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4지, 그치? A7은 얘에서 F 빼면 얼마예요? 1입니다. A8은 얘에서 F 빼면 얼마야? 5죠. 그럼 또 5에서 1 빼면 또 4 나올 텐데, 그치? 아, 얘는 1, 5, 4, 마1, 마5, 마4 여기까지가 이렇게 반복되는 일종의 군수열, 비슷한 형 대수열이 만들어져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런 수열은 몇 번째 항 찾으라고 했냐면 670번째를 물어봤으니까 뭘 해야 돼? 670을 몇으로 나눠? 6으로 나눠 보셔야겠죠. 그렇죠? 한 번 들어가고 한 번 들어가고 66이니까요. 11번 6 4가 남으니까 그럼 111바퀴 돌고 네 번째에서 끝나니까 내가 찾는 항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렇지? 규칙 눈에 안 보일 땐 그냥 일단 점화식에다가 일일이 차례차례 대입해가지고 일반항이란다. 규칙 찾으시면 됩니다. 그냥. 되게 해괴망측하게 생겨서 일반항을 못 세울 것 같지만 이런 거 일반항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아주 신기하게. 아주 신기해. 짠짠짠짠짠짠. 너무 쉬워서 막 슬슬 졸려, 그치? 너 졸립지 지금? 자, 다음 문제. 규칙을 관찰하는 4번도 똑같은 거예요. 일단 좀 문장제 문제 나오기 전까지는 다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4번. A1은 1이고요. A2는 3이고 A3는 5, A4는 7이래. 그리고 이제 이런 규칙이 써져 있대. A, K 더하기 4는 2AK. 즉, 뭔 말이냐면 1부터 집어넣어보면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의 2배랍니다. 여섯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의 2배래. 일곱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의 2배래. 여덟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의 2배래. 그치? 그럼 그 다음 처음 4개가 1, 3, 5, 7이었는데 그 다음 4개가 2, 6, 10, 14지. 그치? 또 마찬가지로 집어넣어보면 아홉 번째 항은 이제 5를 집어넣은 거겠지. 그치? 아홉 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의 2배. 그치? 즉 여기 아홉 번째 항은 요 녀석의 2배랍니다. 얼마? 2배 얼마? 4 이렇게 12, 20, 28. 역시나 얘도 군수열 비슷하게 4개씩 잘랐을 때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이런 수열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 수열에 뭘 하래? 2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 그럼 20번째 항까지는 이런 규칙이 지금 5줄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겠죠. 그렇죠? 5줄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더하셔도 되고 이렇게 더한 다음에 이렇게 더해 놓으면 등비수열이 돼 있을 겁니다. 뭔 말이냐면 이거 4개 더하면 16. 여기 4개 더하면 얼마죠? 30인가요? 여기 4개 더하면 64가 나오겠네. 그냥 모든 항에 곱하기 2시겠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5개 더하시면 초항이 16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 나오겠죠. 그렇지? 그거 5개의 합 구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규칙 관찰하는 문제입니다. 규칙. 사실 이거를 대입도 안 해보고 문제를 못 푼다는 건 말이 안 되는 파트예요. 그렇죠? 열심히 대입해 보시면 답은 다 나올 겁니다.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자, A1은 1이고요. A2도 1이랍니다. 오늘 왜 이렇게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배가 고프지? 조건 가는 AN 더하기 EN 1이고요. 조건 나는 A, EN 더하기 1 빼기 2의 EN 빼기 1 빵이랍니다.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면 봐봐, 이제 이런 거야. 짝수 번째잖아. EN은 짝수잖아. 그치? 짝수. 그 다음 짝수잖아. 그치? 즉 짝수 번째 항끼리는 1씩 차이가 난대요.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즉 홀수 번째와 그 다음 홀수 번째는 항상 항이 값이 같답니다. 야, 그럼 그렇다 보면 첫 번째랑 세 번째랑 같고 1 집어넣었을 때 2 집어넣으면 세 번째랑 다섯 번째도 같고, 즉 모든 홀수항은 전부 다 똑같겠네. 그치? 홀수의 양은 계속 그럼 1일 겁니다. 그치? 즉 첫 번째 항 1이고요. 두 번째 항도 1 써져 있고요. 세 번째 항 1이고요. 그렇죠? 네 번째 항은 두 번째 항보다 1 커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다섯 번째 항은 또 홀수 번째니까 1이고요. 여섯 번째는 네 번째보다 또 1 커져 있으니까 3이고요. 이렇게 갈 겁니다. 이해됐나요? 홀수 번째는 계속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짝수 번째 항은 1씩 계속 커지는 그런 규칙을 유지하고 있는 수열이 되겠지. 그치?
그 수열의 100번째랑 101번째를 구하라는데, 그럼 100번째는 이제 이런 느낌이죠. 짝수 번째만 관찰했을 때 초항이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잖아, 그치? 짝수 번째만 관찰했을 때 초항이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고, 그치? 이 100은 몇 번째 짝수? 50번째 짝수니까 초항도 1이고 공차도 1이 등차 수열이 50번째 항이니까 50이겠고요, 그쵸? A 101이라고 하는 건 홀수 번째 항은 지금 모든 값이 전부 다 얼마예요? 1이니까요. 101번째 항도 역시나 1이 되겠구나 라는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문제 자체 진짜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렵지 않아요. 6번. 자, 6번은 내가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A1은 1이고요. AN 더하기 1은 2배. 괄호 안에가 지금 A1, A2, 점점점 AN이라고 써져 있는데 SN이라고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SN이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자, 여기 괄호 안에 이제 뒤에 N이 1, 2, 3 이렇게 써져 있는데 N은 1 이상이다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 역시 이제 나는 이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할 건데, 봐봐. SN에서 SN-1을 빼면 이걸 AN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쵸? 우리 어떤 점화식, 얘도 분명 점화식이거든. 항들 사이의 관계식으로 나타낸 거니까 이런 SN이 포함되어 있는 점화식은 점화식은 요 성질을 많이 이용들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계산이 많이 편해요. 단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봐봐. 내가 그래서 요 식에 n 자리에 n-1을 대입할 거야. 즉 그럼 여기가 AN이 되고 2배의 SN 빼기 1이 되거든. 왜냐면 지금 얘에서 얘를 빼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하나 만들어주는 거지.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도 n-1이 이렇게 들어와야 합니다. 오케이? 그러다 보면 n이 몇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2 이상이다 이렇게 나왔지, 그치? 그래서 내가 2를 뺀단 말이지. 여기 2를 빼면 AN 플러스 1 빼기 AN은 2배 SN에서 SN-를 빼니까 AN 이렇게 남아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 뒤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2 이상이 붙어야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런 느낌이야. 교집합의 성질 같은 거지. 즉 얘는 모든 자연수에서 다 성립하고 얘는 2 이상에서 성립하는데 둘이 연립했잖아. 즉 둘이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에서만 성립한다 이거지. 그치? 즉 1일 때 얘는 S0라는 게 원래 공식적으로는 없는 녀석이잖아. 즉 이 녀석 때문에 둘이 연립을 했으니까 두 녀석의 공통 범위에서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AN 플러스 1은 지금 3AN이라는 식이 나와. 여기 이렇게만 보면 그냥 등비수열 같잖아, 그치? 등비수열 같은데 n의 2 이상만 늘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넘어갈 때부터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을 이룰 거다라는 거지.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넘어갈 때는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항까지는 어떻게 찾아줘야 돼? 뭐 가지고? 이거 가지고 찾을 거야. 이걸로 어떻게 찾냐? 이거는 문제에서 아무거나 다 써도 된다니까 요 식에다가 n에다 1 딱 대입해 보시면 A2는 2배의 S1 이렇게 나오는데 S1은 A1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A1은 얼마? 1이니까 두 번째 항이 2거든요, 그렇죠? 즉 첫 번째 항 1이고요, 두 번째 항 2고요. 여기서부터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54, 그 다음에 162. 그러면 1, 2, 3, 4, 5, 6. 내가 찾는 항은 6번째 항이다. 162. AK가 162가 되는 K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항상 그 SN이 들어가 있는 점화식은 SN에서 SN-를 빼는 관계식들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걸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건 이 범위 조금 신경 써주셔야 한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크게 많이 어려울 건 없을 거예요. 뿅뿅뿅. 혹시 니네 팩토리얼 기호들 다 아시죠? 팩토리얼, 5팩토리얼 뭐 이런 기호 정도 다 알죠, 그렇죠? 자, 7번. 뿅뿅뿅. 자, A1이 1이고요. A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 곱하기 AN 이렇게 되는데 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대요. 근데 그 S10을 24로 나누랍니다. 자, 봅시다. 일단 어떤 수열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으니까요, 그쵸? 하나씩 대입을 해볼게요, 내가. 자, 얘네다 1 대입하면 A2는
2 곱하기 A1 얼마예요 그러면? A1 얼마예요? 이 A2 얼마예요? 2겠죠 그쵸? 얘네다 2 집어넣으면 A3는 3 곱하기 6이죠 그쵸? 얘네다 3 집어넣으면 A4는 4 곱하기 A3 얼마? 24. 이런 식으로 지금 규칙이 혹시 보이시나요? 규칙이 혹시 보이나 안 보이나 모르겠네. A5 얼마일까요 그럼? 120. A6는 720. 이렇게 되는 게 혹시 보이시나요? 혹시 이 숫자들의 규칙을 혹시 찾으실 수 있나 혹시? 1, 2, 3, 4 곱한 거고요. 1, 2, 3, 4 계속 봐봐. 다음 숫자를 하나씩 곱해가고 있잖아. 1 곱한 거고요. 1, 2 곱한 거고요. 1, 2, 3 곱한 거고요. 1, 2, 3, 4 곱한 거고요. 1, 2, 3, 4 곱한 거고 1, 2, 3, 4, 5, 6 곱한 겁니다. 내가 그래서 좀 전에 팩토리얼을 물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일반항이 n 팩토리얼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수열입니다. 사실 일반항 찾는 요령이 필요하진 않지만 규칙 관찰을 잘하면 일반항을 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해 놓을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럼 우리가 S10을 24로 나누라니까 자, S10을 한번 구해볼게요. S10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 1 팩토리얼, 2 팩토리얼, 3 팩토리얼, 4 팩토리얼, 5 팩토리얼, 뾰로로로로 10 팩토리얼 이렇게 돼 있어요. 짠짠짠짠짠짠짠.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고1들 우리 수학 상할 때 나오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잠깐 하고 갈게요. 뿅뿅뿅뿅뿅뿅뿅뿅 술 취한 개똥이. 내가 그 고1은 너무 아직 중학생들 같아가지고 내가 이런 것들을 지어서 아주 해두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나눗셈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눗셈에 대한 얘기 봐봐. 봅시다. 31이라는 숫자를 7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궁금한 거지. 그래서 내가 개똥이한테 31을 7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해봐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보니까 그럼 7 곱하기 3 더하기 10 이렇게 해봤더니 21이 되거든. 31이 되거든 지금,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선생님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거든. 나머지 이렇게 B로 나눈 나머지는 몫이 Q고 나머지가 R일 때 BQ 플러스 R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몫이 3이고 선생님 나머지는 10이에요.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왜 안 돼요? 나머지 때문에, 그치? 어떤 자연수의 나눗셈에서 나머지는 항상 7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 이상 7 미만인 정수여야 하거든요. 그쵸? 0, 1, 2, 3, 4, 5, 6 중 하나니까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럼 옆에서 보던 철수가 개똥아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자 그럼 내가 나머지 다시 구해볼게 이런 거지. 그럼 철수가 있잖아. 다시 31을 처음부터 나눗셈을 하는 게 아니고 이 10만 7로 나눴더니 몫이 1이고 나머지가 3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찾는 몫은 처음 잘못해서 나눈 몫이지만 이 몫 3에다가 여기서 나온 몫 1 더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여기 있는 3 이렇게 갖다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7 곱하기 1, 7 곱하기 3, 7로 묶으면 되니까요. 그렇죠? 즉 이렇게 항이 이렇게 두 개가 따로따로 돼 있는 것도 봐봐. 그냥 이런 거지. 21 더하기 10이라고 생각해봐. 얘를 7로 나누면 몫이 3 나머지가 빵이거든요. 얘를 7로 나누면 몫이 1 나머지가 3이에요. 그렇죠? 내가 찾는 몫은 이 값이고요. 내가 찾는 나머지는 지금 이 값인 겁니다. 즉 숫자가 따로따로 되어 있을 때도 나머지를 찾고자 할 때는 각각 나눗셈을 해서 나머지를 더하셔도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찾은 나머지가 더했을 때 7이 넘어가면 그거 다시 한번 또 나눠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게 나눗셈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론인데 이 기본적인 걸 왜 얘기해 주냐면 항상 어떤 다항식 나눗셈 할 때 이런 구조들을 관찰해가지고 나눗셈 하는 연습을 해야 돼. 이 숫자 가지고 이게 안 되면 문자로 되어 있는 다항식 나눗셈은 당연히 안 되겠지. 그치? 이 당연한 걸, 당연한데?
당연한데?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는 이제 문제들이 안 풀릴 거예요. 다항식 나눗셈. 자, 마찬가지로 자, 이 문제를 나는 24로 나누랍니다. 즉 뭘로 나누는 거냐면 4팩토리알로 나누는 거예요, 지금. 근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팩토리알도 5 곱하기 4, 3, 2, 1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즉 얘 24의 배수거든, 지금. 그치? 5, 4, 3, 2, 1 곱해 있는 거니까 4, 3, 2, 1 곱한 게 24잖아? 5팩토리알이에요. 6팩토리알도 24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지?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즉 24의 배수입니다. 즉 24로 나눈 나머지가 빵이 나오는 숫자들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근데 얘도 당연히 자기 자신이니까 나머지가 빵이 나오는 거겠지. 그치? 그럼 우리는 이 부분만 관찰을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인 거죠. 24로 나누라니까. 얘는 얼마? 6이고요 2고요 1이니까요. 아, 내가 찾는 나머지는 얼마다? 9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눗셈의 구조에 관련된 얘기였어요. 뿅뿅뿅 뿅뿅뿅 어딨니? 자, 나눗셈 어렵죠. 다항식 나눗셈 진짜 어려워요. 자, 8번 볼까요? 8번. 뿅뿅. 자, 첫째 항이 A인 아니 뭐 하나 안 했네? 7번에 2번 안 했죠? 지금 7번에 2번. A1은 1이고요. 어떤 수열이 있는데 AN 플러스 1은 4AN 빼기 1이랍니다. 분의 3AN 빼기 1이래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뭘 구하라고 하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K 빼기 1 곱하기 AK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있잖아. 이런 믿음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 모든 수열의 일반항을 찾을 수 없고요. 우리가 규칙을 관찰할 수 없는 것들은 문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치? 내 머릿속에 있는 숫자들을 나열했을 때 10번째 뭐가 나열될지 니네 맞출 수 있어요 혹시? 없잖아. 그치? 규칙을 관찰할 수 있는 것들만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모르잖아. 근데 있잖아. AN의 규칙을 하나씩 나열하다 보면 문제가 안 풀릴 거예요. 근데 요 녀석의 규칙을 관찰하면 문제가 풀릴 겁니다. 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1 집어넣어. K에다가 1 곱하기 A1 얼마예요? 1이죠. 그쵸? 여기다 2 집어넣으면 3 곱하기 A2 이렇게 생겼죠. 그쵸? 아, A2를 찾으셔야 되겠네. 자, A2는 3분의 얼마? 2. 그럼 이런 값이 나오죠. 3 집어넣어봐. 5 곱하기 A3 이렇게 될 건데 A3는 좀 계산이 귀찮지만 4 곱하기 3분의 2 빼기 1 3 곱하기 3분의 2 빼기 1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쵸?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30 곱하면 8에서 3 빼니까 5고요. 30 곱하면 6에서 3 빼니까 3입니다. 규칙이 보이시죠? 그쵸? 즉, 얘가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2고 세 번째 항이 3인 등차수열을 이루는 K번째 항이 써져 있는 거니까 이 식 자체가 그냥 K입니다. 그쵸? 즉 1부터 10까지 항 55가 우리 문제 답이라는 거죠. 이렇게 A1, A2, A3의 규칙을 이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이 문제를 못 푸는 가장 큰 이유는 저만식 나왔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찾다 보면 숫자 아주 거지같이 나와요. 규칙이 되게 이쁘지 않게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이 녀석의 규칙을 여기다가 내가 시그마 더해야 되는 녀석의 1, 2, 3, 4를 좀 집어넣어서 규칙을 찾아보면 그 규칙이 조금 더 이쁘고 사랑스럽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일단 요령껏 잘 대입하는 게 주된 목표인 거예요. 알았죠? 요령껏 잘 대입하는 게 주된 목표. 자, 마지막 문제. 대입해서 규칙 찾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첫째 항이 A인. 첫째 항이 뭐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첫째 항이 A인 수열이 있는데 첫째 항은 A. 근데 지금 빗돌이네. AN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플러스 여기 플러스 곱하기 2. N이 3의 수가 아닌 경우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 AN 플러스 N이 3의 배수인 경우. 자, 15번째 항이 43이라는 게
15번째 항이 43이래요. 둥둥둥둥둥둥둥둥둥. 이거는 이제 이런 거지. 첫 번째 항. 봐봐. 1이라는 숫자는 3의 배수야, 3의 배수가 아니야? 3의 배수가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A1을 A라고 했으면 A2는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위에 거에다 1 집어넣어야 두 번째 항이 나옵니다. 그치? A2는 여기다 1 집어넣은 거, 즉 A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 그죠? 그러니까 얘는 A 마이너스 2라는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A3는 역시나 3의 배수가 아니네요. 그쵸? 위에 거에다 역시 집어넣어야 되니까 A2 여기는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A가 나오죠. 그쵸? 저는 A2가 A 마이너스 2였으니까. 자, A4는 얼마예요? 여기가 3의, n이 3의 배수니까 3의 배수일 때는 이전 거에다 1 더한 게 그 다음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A 더하기 1입니다. 그치? 그 다음 거에 보면 A5는 역시 네 번째가 3의 배수가 아니라 4 집어넣으면 이제 짝수니까 플러스 2가 먼저거든요. A 더하기 3, A6는 A 마이너스 A 플러스 1, 2를 빼는 거니까 다시. A7은 다시 얼마예요? A 더하기 2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규칙으로 갔을 때 좀 이쁘게 떨어지는 규칙이 그 A1이 A일 때 A, 4가 A 더하기 1이고 A7이 A 더하기 2고요. 그 다음 또 3개 뒤에인 A10이 A 더하기 3이고, 그치? A13이 A 더하기 4고 A 얼마? 16이 A 더하기 얼마일 때? 5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문제에서 이제 몇 번째 항이 주어졌냐면 문제에 있는 걸 좀 써먹으려면 A15가 43이라며, 그치? 그래 안 그래? 근데 15는 3의 배수니까 다음 항 찾으려고 할 때 1 더하면 되잖아, 그치? 아, 이 규칙을 보니까 A16이 44여야 되네, 그치?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은 값일 겁니다. 이 정도 계산하시면 A는 얼마? 39입니다. 정도를 찾을 수 있다는 건 막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막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냥 규칙을 찾아가지고 일반항을 찾는 거였고요. 그 다음 나오는 여기서부터가 점화식을 찾는 문제들입니다. 즉 문장으로 돼 있는 도형의 규칙을 관찰하거나 이렇게 해서 점화식을 찾는 건데 점화식 찾는 방법이 사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크게 두 가지예요. 점화식 세우기. 많이 해본 사람이 조금 잘할 수밖에 없는 파트입니다. 바로바로 규칙이 안 보이는 게 되게 많아요. 바로바로 봐봐. 이게 규칙이 왜 안 보이냐면 잘 봐. 1 4 너무 크다. 3 8 23 68. 자, 내가 일정한 규칙으로 수열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혹시 다음에 오는 거 뭘지 맞추실 수 있는 분? 곱하기 3 빼기 1. 오케이. 곱하기 3 넣었는데. 아니야? 나 틀렸어? 곱하기 3 빼기 1 맞아? 아니 그럼 아이고. 3이 안 돼. 뭐야? 그럼 다 틀렸네? 자, 곱하기 3 빼기 1. 자, 곱하기 3 빼기 1 한 거 맞는데, 그치? 오.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문제에 이제 문장제로 돼 있는 문제니까 이런 규칙들을 이렇게 관찰해서 몇 개 항을 써봤을 때 그 규칙이 쉽게 잘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점화식 세우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 방법은 순차적으로 내가요 규칙 관찰 말대로 관찰을 해서 일반항을 찾는 거죠. 첫 번째 항이 이거고 두 번째 이거고 세 번째가 이거니까 아, 이런 규칙이 있네. 이전 항에다 몇을 곱하면 되네. 몇을 곱해서 몇을 빼면 되네. 아니면 뭐랑 뭐를 더했더니 얘가 나오네. 이런 규칙을 관찰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방법 2는 이건 사실 조금 문장을 읽고 그 AN과 그 AN 플러스 1 사이에
관계를 관찰하는 거죠. 이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열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n번째는 이런 상황이고 그 상태에서 n 플러스 1번째는 이런 상황이 될 거니까 얘네들에서 여기서 일로 갈 땐 이런 변화가 있겠네라는 일반화를 바로 시키는 연습을 하는 이제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이런 방법이 더 편하고요. 어떤 문제는 이제 이런 방법이 더 편할 겁니다. 자, 문제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내용은 뭐 얘기할 필요 없어. 자, 6번이 아니라 9번. 자, 9번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같은 평면 위에서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도록 직선을 평면을 분할하려고. 자, 그러면 A1은 얼마냐면 A1은 두 개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으면 평면이 두 개로 분할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럼 A2는 얼마예요? 하나 더 이렇게 싹 그으면 4죠, 그렇죠? 이렇게 아래다 써볼게. A1이 2고요, A2는 4입니다. 자, 하나 더 이렇게 그으시면 몇 개예요? 잘 안 세질걸?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A3는 안 세져도 책에 여기까지 나와 있으니 그 일곱 개는 알겠죠? 이 사실 곡선을 그어도 되거든요. 곡선 그으면 좀 헷갈려. 이렇게 하나 더 그어볼까요? 그쵸? 지금 V자 체크 안 돼 있는 게 하나, 둘, 이쪽에 셋, 네 개가 좀 늘어났으니까 A4는 11개입니다. 그치? 이런 규칙을 관찰하다 보니까 첫 번째 문제가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려잖아, 그치? 이 관계가 등차 등비가 아니니까 바로 식이 나오진 않아. 바로 식이 안 나오니까 뭘 볼 거냐? 그 차이를 좀 관찰을 해볼 겁니다. 2차이, 3차이, 4차이 이렇게 가잖아, 그치?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의 2차이, 그치?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가 3차이지.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가 4차이잖아, 그치? 이 숫자 잘 봐. 뒤에 있는 숫자에 그럼 얘와 얘는 몇 차이? n 더하기 1 차이가 나야겠네요. 그렇죠? 요만큼 차이가 나겠지. 따라서 이게 1번의 답입니다. 뭐 답은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an 이항시켜서 이 정도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말했지만 지금 이 수열이 개차수열이잖아, 그치? 개차수열을 모를 때는 그냥 이거를 일일이 대입해가지고 6번째 항 찾으시면 됩니다. 사실 6번째 항은 식 세워서 6 대입하는 것보다 일일이 찾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알았죠? 여기서부터 대입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10번, 10번, 10번. 10번 같은 문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열하면 굉장히 많이 어려워요. 근데 보시면 이거 10%의 솜을 200g이 들어있는데 거기서 50g을 덜어내고 6%짜리 50g을 섞는데, 즉 뭔 말이냐면 결국은 기존에 있는 녀석 150g과 6% 50g을 섞는 걸 1회 작업, 1회 시행이라고 한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n회 시행했을 때 농도를 AN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1회 시행은 원래 몇 퍼센트? 10%짜리 몇 gram? 전체 150g. 150g은 4분의 3이죠. 그치? 전체 200g이니까 얘 3과 6%짜리 얼마? 4분의 1만큼이 있습니다. 내가 저번에 농도에 관련된 얘기 한번 해줬죠. 좀 비율 맞추시면 된다고요. 이게 A1 값이겠지. 자, A2는 A1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회 시행되어 있는 게 지금 200g 있잖아. 그치? 그래서 6% 50g을 섞는 작업을 지금 2회 시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즉, 그 녀석이 누군데? 농도가 A1% 4분의 3과 6%짜리 4분의 1을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못 푸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A1 얼마인지 계산해서 쓰고, 이거 찾아서 대입해서 A2 얼마인지 계산해서 쓰고, 계산한 값만 놓고 규칙을 관찰하려고 하면 규칙이 도무지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규칙이 봐봐. 써볼까? 이게 4분의 36이니까 2분의 18. 얘는 얼마지? 대입하면 2분의 18을 뭐야? 9죠? 9 집어넣으면 4분의 9, 3, 27 더하기 6이니까 4분의 33. 그냥 생뚱맞게 9, 4분의 33, 또 4분의 33 일단 너 집어넣은 이렇게 숫자를 써놓고 보면 규칙이 도저히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땐 내가
계산을 하지 말고 얘네들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그 식들을 써놓고 나면 규칙들이 좀 보일 거다라는 걸 저기 시그마 우리 처음 배운 날 고단 얘기를 좀 한 적이 있거든요. 세 번째 역시 이제 이런 거죠. 두 번째 상황이 지금 200g이 있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럼 요 녀석 4분의 3, 요 녀석의 150g과 즉 A3에 A2에 150g 4분의 3하고 6%의 4분의 1을 섞으면 농도가 만들어진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관계식이 사실 바로 보이죠, 그렇죠? n 플러스 1은 4분의 3 an 더하기 2분의 3입니다. 얘가 내가 찾는 관계식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관계식 만들어 놓고 A1은 하나 계산해놔야 돼. 9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아이고 뭐 PQ만 찾으라네요. P는 4분의 3이고요. Q는 2분의 3인 이런 문제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절대 계산하지 마세요. 아이 배고파요. 자 볼까요? 11번. 앞에를 좀 빨리 해야 뒤에 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벌어집니다. 자, 11번 봅시다. 학생의 2번. 오늘 문제 좀 많죠, 그렇죠? 왜냐면 오늘 되게 조금 어려워요. 학생의 임원 모임에 참석한 각 반의 회장, 부회장, 악수한대요. 자, 규칙 잘 읽어보시면 이래요. 참석한 모든 학생들은 자신과 같은 반의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과 악수를 한대. 즉, 그러니까 1반에 회장, 부회장, 2반에 회장, 부회장 이렇게 각 반에 2명씩 모여 있습니다. 지금 그치? 각 반에 2명씩 모여 있는 상황인데, 즉 내가 1반의 회장이야. 그럼 나는 부회장만 빼고 나머지랑 한 번씩 다 악수를 할 거래. 역시 일반 부회장도 일반 회장만 빼고 나머지가 악수를 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때 n개의 반의 회장 부회장이 모였을 때 악수한 총 횟수를 an. 그럼 a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개의 반이 모였을 때 an이겠지. 그치? 그 악수한 총 횟수겠죠. 그렇죠? 자, 볼게요. 그럼 봐봐. a1. 즉 반이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한 개라는 건 나랑 우리 부회장만 있어요. 내가 회장, 부회장. 둘이 악수를 해야 안 해? 안 하죠? 그럼 둘이는 악수를 한번 할 겁니다. 자, A2. 두 반이 있어요. 1반 회장, 1반 부회장. 2반 회장, 2반 부회장. 얘는 이렇게 둘이 악수를 할 거고요. 그쵸? 얘도 이렇게 둘이 악수를 할 겁니다. 악수 총 4번 이루어지죠. 그쵸? 악수는 총 4번 이루어지겠네요. A3는 그럼 여기에 뭐만 있죠? 3반 회장과 3반 부회장.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총 8번이 더 늘어났네요. 12번의 악수를 했습니다. 그쵸? A4 얼마일까요? A4 얼마일까요? A4는 20? 아니 틀렸다고 말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생각 좀 하라고. A4는 24가? 혹시 규칙이 좀 보이시나요? 규칙이 잘 안 보이시죠? 자, 봐봐. 이런 원리를 좀 생각을 해봐. 봐봐. 이런 거야. 네 번째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1반부터 3반까지 미리 모여 있어. 지들끼리 규칙에 맞게 악수를 다 했어. 오케이? 근데 원래 4반이 모이기로 했어. 4반이 지각을 한 거지. 자, 그래서 뒤늦게 왔어. 그러면 원래 4반이 총 해야 되는 악수인데 3반이 악수를 했잖아. 한 반이 더 왔으므로 새롭게 해야 되는 악수만 추가를 하는 거지. 즉 보시면 이런 거지. 얼마가 추가됐는지를 관찰을 해볼 거야. 내가 4반의 회장이야. 나는 4반 부회장이랑 같이 늦었어. 그럼 나는 누구랑 악수해야 되냐? 난 4반의 회장이잖아. 1, 2, 3반의 회장이랑 악수를 해야 되겠지. 이미 1, 2, 3반은 지들끼리 악수는 다 마친 상태야. 그치? 나는 1, 2, 3반의 회장이랑 악수를 할 거니까 3반의 회장 부회장이니까 6명이랑 악수를 할 거야. 즉 역시 우리 반 부회장도 1, 2, 3반의 회장 부회장이랑 6명이랑 악수를 할 거니까 총 몇 번이 악수가 늘어나는 거야? 12번이 악수가 늘어나는 거야. 이해돼? 즉 한 번 추가될 때마다 악수가 몇 번 되냐면
이전에 있던 사람 숫자의 2배만큼 박수가 늘게 한 반이 들어올 때마다, 그치? 이해돼? 한 반이 들어올 때마다 봐봐, A1에서 A2로 가면 원래 이전에 한 반 있을 때 2명이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 2명의 2배인 4배가 늘어나는 거야. 한 쌍이 더 왔어. 그럼 기존에 2반이 있으니까 4명이 있는 거잖아, 그치? 4명의 2배인 8배가 늘어나는 거라고, 이렇게. 2배가 늘어나는 거야, 그치? 사실 이와 같은 규칙을 봤을 때 그럼 n 플러스 1은 있잖아, AN에서 n개 반, 2n명이 있는 거죠, 그치? 지금 2n명이 있는 건데 한 쌍이 추가되면서 박수가 총 4n번 추가되는구나라는 규칙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이론들을 머릿속으로 같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들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3단계인 A6를 구하는 건 그냥 몇 번만 여기다 숫자 차례대로 대입하면 여기서부터 5번째, 6번째 구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예요. 개차수열이죠? 개차수열입니다. 개차수열. 쭝쭝쭝쭝쭝쭝쭝쭝 12번. 12번 오른쪽에 아직 결과를 쓰지가 않았는데 12번 문항에서 나오는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유명한 아이면 이름도 있어요. 이름을 가진 것들은 유명한 녀석이죠. 자,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규칙인지 한번 볼까요? 자, 자연수에 대하여 세 문자 ABC를 중복을 허락하여 만든 n자리 문자열이 있대요. 오케이? 근데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문자열의 개수를 AN이라고 한대요. 같은 문자가 연속하게 나올 수는 없고요. 즉 A1은 세 가지가 있겠지. A1은 A만 하나 딸랑, B만 하나 딸랑 나열할 수도 있고 C만 하나 딸랑 나열해서 한 자리 숫자를 만드는 거니까. A2는 근데 A 바로 뒤엔 B가 올 수 없대, 그치? A 바로 뒤에 B가 올 수 없대. 봐봐. 그럼 A는 가능하다는 거지, 그치? A로 C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같은 문자? 미안해요. A, C 가능하다는 거고 A 바로 뒤에 들어오죠. B, A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B 뒤에 A는 C, A도 있고 C, B도 있어요. 5개 있죠, 그렇죠? 자, A3는 귀찮지만 한 번만 써봅시다. 귀찮지만 한 번만 써볼까? 블록과 A, B, 그럼 그 다음 A가 올 수도 있고 A, C, B가 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B로 시작하는 건 BA도 되고 BA, B도 있고 BA, C도 있고 B, C, A도 있고 BA, B 안 되죠? B, C, B도 있고요, 그렇죠? 다시 더 봤어요. C, A, C, CA, B, CB, CB 안 되고 CB, A, C, C 몇 개 있어요? 몇 글자? 아닙니다. 이렇게 놓고 나면 네 번째 파리 와도 이상하지 않고요. 1차이고 2차이고 그럼 사야겠네. 7이 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뭔가 수열을 관찰할 때 3개만 써놓고 관찰하는 건 좀 많이 위험할 수 있어요. 최소 4개를 써놔야 됩니다. 네 번째가 또 찾아야 돼. 찾기 어려우니까 내가 이런 이론을 하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봅시다. 지금부터 뭘 할 거냐? 얘를 찾을 거예요. 즉 이거는 몇 개를 나열하는 거야? n 플러스 2칸을 채워야 되는 거지, 그렇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규칙을 만족하면서 연속한 거 나열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A는 B가 오지 않아야 되지. 자, 그럼 이걸 내가 구분을 처음에 A로 오케이? A로 시작하는 녀석과 A로 시작하지 않는 녀석이라고 할까? not A. 자,
A로 시작하지 않는 녀석으로 나눠서 세볼 거예요. 그러면 A로 시작하는 n 플러스 2칸을 나열하는 전체 경우의 수랑 A로 시작하지 않는 전체 경우의 수를 다 합쳐봤자 다 합치면 중복 없이 n 플러스 2칸을 만드는 전체 경우의 수가 만들지. 이래. 자, 보시 그럼 A로 시작하는 애들은 A 다음에 무조건 넣어봐야 돼요. 무조건 C가 오죠. 여기서부터는 따로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따로 제약이 없습니다. 따로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아무렇게나 다시 A도 올 수 있고 B도 올 수 있고 C도 올 수 있습니다. 아우 씨, 조금만. 안 되는가? AC 다음에는 무조건 B로 시작하는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그렇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그렇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끝나는 지점이 총 지금 내가 총 이렇게 설명을 해야겠네. 총 여기가 지금 n 플러스 2칸입니다. n 플러스 2칸인데요. 마지막 칸이 B로 끝나는 녀석과 마지막 칸이 B로 끝나지 않는 녀석. 마지막 칸이 이제 B로 끝나지 않는 녀석으로 좀 나눠볼까요? 똑같은 얘기인가요, 혹시? 자, 마지막 칸이 B로 끝나는 녀석은 앞에 절대 누구가요? 앞에 누구죠?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설명하기 왜 이렇게 어렵지? B로 끝나는 녀석은 여기에 A가 오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이거 C가 와야 하는데요. 이 자리는 C를 제외한 전부 다 가능하네요. C를 제외한 전부 다. 맨 끝이 A로 끝나는 녀석 A를 빼고 아무거나 다 와도 되네요. 맨 끝이 C로 끝나는 규칙을 관찰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B 건 A가 또 C가 나고요. C가 온 건 전체 경우에서 맨 마지막에 C가 들어온 거를 또 다 찾아서 아이고 빼줘야 되겠네요. 이런 젠장을 A4를 한번 찾아요. 우리 A4를 A4를 찾아봐야 되겠다. A4는 나열할 수 없으니까 이 뒤에 볼 수 있는 게 이 뒤에 붙을 수 있는 거는 B 아니면 C가 있죠, 그렇죠? 이 뒤에 붙을 수 있는 건 A 아니면 여기 B 모두죠, 그렇죠? C밖에 안 되죠. B 아니면 C 있고요. 얘 뒤에 올 수 있는 건 A 아니면 B 있고요. 얘 뒤에는 C 있고요. 얘는 A 아니면 C가 있고요. 얘는 A, B 두 개 있고요. 얘는 C밖에 없고 얘는 A 아니면 B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개가 나오긴 하는데 여기까지 찾아내면 규칙이 혹시 좀 보이시나요? 혹시 보이시나요? 언제나 보여 혹시? 아니요.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런 두 개의 합이 그 다음 녀석과 같아지는 거죠. 이전 두 개의 합이 그 다음 녀석과 같아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설명이 안 되네. A, B, C, A가 A,
잘 돼 있습니다. 지금 다음 규칙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칸이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은 세 가지로 나뉠 겁니다. 세 가지로 나뉘어요. 끝나는 녀석과 B로 끝나는 녀석과 C로 끝나는 녀석으로 나뉘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었죠. A로 시작한 녀석과 B로 시작한 녀석과 C로 시작한 녀석으로 나뉜다 치면 B로 시작하는 녀석은 아무거나 올 수 있는데, 그치? A 또는 C가 올 수 있고요. C로 시작하는 녀석은 A, B로 올 수 있는데 얘는 뭐밖에 못 오나요? C밖에 못 옵니다. 지금 그쵸? C밖에 못 와요. 반절이 시작하는 거고 반절은 그 다음에 B로 시작하는 거. 오케이. 짠짠짠짠. 일단 이 정화식부터 써주면 이런 거야. A 플러스 2번째 항은 A 플러스 1번째 항과 그 이전 항을 더하시면 이렇게 써주고 규칙이. 사실 이 규칙을 알고 있으면 그 다음 건 21이 될 거고요. 그쵸? 그 다음 건 21이 될 거고 그 다음 거는 얼마? 34가 될 거예요. 그쵸? 금방금방 찾을 수 있긴 한데 자, 이 규칙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짠짠. 자. 역시 n 플러스 3을 나열할 건데 혹시 이제 n 플러스 2칸 중에 n 플러스 2칸 중에 n칸 중에 당연히 A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시작하는 거고 C로 시작하는 것도 있어야지. 근데 잘 보시면 두 번째 칸을 좀 봐봐. A로 시작하는 녀석은 내가 n 플러스 1칸을 만들고 싶다. 즉 A로 시작된 거에 다 나열이 돼 있어요. 여기 있는데 앞에다 하나를 추가를 시킬 거야. 앞에다 하나 추가시키면 n 플러스 1칸이 나열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앞에 딱 이렇게 A가 들어올 수 있는 건 B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C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B로 C를 추가하겠지. 근데 B로 시작하는 거는 B로 시작하는 건 무조건 뭐가 C밖에 못 들어오고 그렇죠? 그래서 C로 시작하고 앞에다가 A를 붙여야 되고 B를 붙여야 되고 그래서 플러스 1칸 이분의 1 C로 시작하고 B로 시작하는 건 앞에 무조건 C로 붙여져 있고 C가 오는 애들은 역시 반반의 확률로 A 또는 쉬는 시간. 자, 좀 쉬었다가